네, 겨울은 치질 수술이 많이 일어나는 계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치질 수술 환자 25만 명 중 12월에서 2월 사이에 발생한 건수가 9월부터 11월 사이보다 무려 40% 이상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1월은 그 중에서도 수술 환자가 많은데요. 치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요즘 수술 없는 치질 치료 학회가 있어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요즘은 아무래도 겨울철이 치질 환자가 많고 또 요즘은 또 수술 없이 치료를 하려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요새 조금 바쁜 편입니다. 치질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 질문 자체가 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몸에 칼을 대는 수술이 우선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치질은 수술이라는 부분들이 너무 당연시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수술이라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선택해야 될 최후의 보루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치질에 수술하는 것이 문제가 있나요? 치질 치료하는 데 있어서 수술이 문제냐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치질 수술의 통계자를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치질 수술률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이후에 그 항문외과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수술률도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이 과정에서 치질 수술이 과연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 이제 치질 병원에 가게 되면 환자분들은 병원에 처음 이제 내원하는 초진 당시에 수술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바로 수술을 할 것인지를 어떤 환자에게 제시를 한다는 부분들은 그게 과연 환자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수술이라는 거는 몸에 칼을 대는 어떤 그런 행위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부위에 어떤 조직적 손상이 일어난다면 그건 되돌릴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은 사실은 가장 마지막에 선택되어야 될 어떤 그런 최후의 보루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 치질 수술 없이 어떻게 치료하는지 여쭐 수 있을까요? 네. 수술 없이 치질을 치료한다는 부분들은 치질의 발병 원인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치질 환자들은 대부분 인지하는 부분인데 음주나 스트레스나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생활적인 부분에 의해서 심해지는 게 치질이죠. 그래서 치료를 할 때에는 치질의 원인에 맞는 장부적 원인에 맞는 처방과 약물 투약이 같이 들어간 부분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이 생활 속에서 어떤 부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철저하게 관리를 할 때는 식습관, 특히 언제 몇 시에 식사를 하는지, 음식은 어떤 음식을 주로 먹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꼼꼼히 파악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치질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 치질의 원인을 심하게 하는 생활적인 부분까지 같이 치료가 들어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야 치질의 원인 치료도 가능하고 재발 없는 그런 어떤 근본 치료까지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치질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네. 치질의 원인은 돌려서 생각하면 치질이 언제 심해지냐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하시면 흔히 상식처럼 음주나 스트레스나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치질이 심해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바라볼 때 꼭 장구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주나 스트레스나 이런 걸 많이 받으면 장부적 어떤 장기가 많이 손상을 받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간, 그죠? 음주나 스트레스는 간이 많이 손상을 받죠. 간하고 항문이 연결되는 그 혈관이 간문맥이라는 혈관이 있는데요. 간이 손상되면 항문고혈압이 간문맥의 정치로 인해 가지고 항문 부위에 생기게 됩니다. 그 항문고혈압 자체가 바로 치질의 원인인 것이죠.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 치질 수술에 대한 사실은 과잉 논란은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사실 실제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도 그 적정 의료 심포지움이 2012년 있었거든요. 그때 치질에 대한 과잉 진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죠. 사실 어떤 우리가 의료적인 입장에서 저도 이제 의료인으로서 의료의 기본은 환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부분,
환자의 어떤 몸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의료제도는 그 부분을 뒷받침해 줘야겠죠. 근데 현재 의료 시스템이 수술 많이 하면 돈을 더 벌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현재 의료 시스템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치질 수술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어떤 이런 현실들은 실제로는 개선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제부터는 오히려 환자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치질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물이고 생활 속의 어떤 문제들이 오랫동안 쌓이면서 생긴 그런 표출된 하나의 어떤 결과인 거죠. 이런 어떤 생활의 문제들이 쌓여가지고 발생한 그런 질환 질환이 단 한 번의 수술로 모두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건 어떻게, 글쎄요. 저는 그걸 허상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치료의 관점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치질을 불러온 지난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요.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찾아내는, 다시 내 생활을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치료의 시작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쌓여있던 몸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의료인의 몫이겠죠. 의료인의 몫과 환자의 몫이 같이 어우러져서 수술 없이도 재발 없는 치질 치료하는 것.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